이생규장전은 이생이 규장을 넘은 이야기라는 건데 이 제목만 좀 볼게. 찾았어? 몇 쪽이야? 114쪽. 자, 그래서 이생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생은 첫 번째는 이씨, 성, 이씨 생원, 이씨 사랑. 두 번째는 이승할 때, 이승저승할 때 이생이라는 뜻이 있어. 가보자. 갈래는 한문소설이고요. 전기소설이라는 건 전기적. 전기 밑에 쓰세요. 비현실적. 전기적이라는 게 뭐야?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낭만적, 비극적. 배경. 고려 송민왕 때 송도개성. 남녀간의 사랑인데 죽음을 추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고요. 이거 비극으로 끝나요. 특징, 만남 이별을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유교, 불교, 선 사상이 혼재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좀 볼게. 유교, 불교, 선, 그리고 도교라고 보면 되는데 유교적 가치라는 건 유교적 충, 뭐 효, 입신양명, 벼슬 이런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적 가치라는 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다 인연이야 라는 거고 이거는 뭐 신선이 나왔다, 뭐 귀신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작품을 조금만 읽어볼게. 최처녀 동그라미. 최천에는 매일 저녁 화원에 나서 이생 동그라미, 이생 주인공, 이생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두어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생이 병이 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돼서 항아를 시켜 몰래 이생의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도령은 아버지께 죄를 얻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가 벌써 오래되었네. 여인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병이 나서 쓰러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 둘은 어때? 처음에 지나가다 만나서 첫 번째 사랑에 빠진 거야. 이렇게. 근데 집안의 반대로 이별을 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랑하는 감정은 계속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이별을 해. 그러니까 둘 다 시름시름 앓거든. 이거 뒤에 있어. 필기 안 해도 돼. 그래서 다시 결국 이 사랑을 혼인을 해. 근데 그러다가 홍건적의 전쟁이나 홍건적의 난이 나서 2차적으로 이별을 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 사실. 사랑을 하는데 전쟁 때문에 여인이 죽어. 근데 다시 사랑을 해. 말도 안 돼. 귀신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별을 하는. 그 다음에 이별을 해. 그 다음에 3차 이별이라는 건 진짜 이별. 왜? 귀신이 돼서 다시 나타나서 만나긴 했지만 목숨의 한계가 이제 이승의 명부가 다 있으니 여기서 진짜 이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극으로 끝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요 단계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병에 쓰러졌죠.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막 앓고 끙끙끙끙 그랬더니 증상을 물어보았으나 말이 없었어. 그랬는데 편지에 뭐가 나있어. 여기에는 딸이 이생과 서로 주고받은 시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내 귀한 딸을 잃을 뻔했구나. 도대체 이생이 누구냐. 최처녀는 더는 숨길 수 없으므로 말을 했다. 그녀의 부모는 이미 그 딸의 뜻을 알았으므로 다시는 병의 증세를 묻지 않고 깨우쳐주고 달래주고 하여 그녀의 마음을 누그럽게 해주었다. 그들은 중매인의 사이에 넣어서 예를 갖추어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사실 예를 갖추었다라는 게 유교적 가치관이라는 거야. 함부로 이 시대는 얘들아 이게 비극으로 된 이유는 자유연애를 할 수 있던 시대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중매인을 통해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지금 혼사를 넣었다라는 거죠. 저희 집아이가 비록 나이가 젊어서 바람이 났도록 하더라도 학문에 정통하고 풍채도 현인답게 굴었소. 장원으로 급제할 거니까 얼른 배필을 구할 생각이 없소. 외자가 돌아가서 사실대로 전하니 처녀의 아버지는 중매인을 이씨에게 보내서 말하였다. 송도에 사는 친구들이 모두 니네 집 자식 뛰어나대.
그러니까 내 딸도 만만치 않아. 사실 여자 집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생의 아버지는 나도 젊어서부터 책을 들고 할문을 닦았으나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 가난해.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부자인 너네가 왜 우리를 삼으려고 해? 말이 안 돼. 그랬더니 중매인이 또 이제 또 거절. 그랬더니 이제 최씨 집에서 뭐해? 돈을 줬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치? 모든 절차와 의장은 저희 집에서 다 할 것이니 제발 그냥 결혼만 하자 했더니 이제 어떻게 세 번째 만에 결혼을 시켜요. 깨진 거울 합쳐진이 동그라미. 깨진의 세모 치세요. 그럼 거울은 사랑이지. 사랑이 다시 합쳐지니 이것 또한 인연이네. 은하의 까맣같이도 이 기약을 돕고 이제부터 원로는 붉은 실이라는 건 이 붉은 실이라는 건 얘네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붉은 실은요 인연을 뜻해요. 둘의 사랑이 이루어졌구나. 최춘우는 이와 같은 시를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어때? 병이 다 나았어. 이게 뭐한 짓이야, 그치? 서로 이럴 수 있을까? 못 보면 막 아플 수 있을까? 선생님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 알았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 갈게요. 옆에 있을 이해 감상에 세 번째 줄 봅시다. 전반부는 이생과 최랑의 만남, 이별,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 동그라미. 앞부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어때요? 현실 세계야. 여기까지는 이렇게 현실 세계의 이야기고 여기서부터는 일단 현실은 아닌 건 아니지만 귀신인 최 씨가 만나는 이야기니까 비현실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뒤에는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죽은 아내의 환심과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은 비현실적이지만 사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간에 여기 그대로 나오죠. 처음에 이랑과 최 씨가 이생과 최랑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요. 근데 이별하고 다시 결혼해. 근데 홍건적의 난 때문에 또 헤어져요. 그 다음에 죽은 최랑이랑 다시 만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헤어지고 따라서 이생도 같이 죽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보자. 이윽고 신축년에 홍건적이 서로 점령하매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적들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잡아먹으니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동서로 달아나 제각기 살기를 꾀했다. 이생은 가족을 데리고 산골에 숨어 있었는데 도적이 칼을 들고 쫓아왔는데 이생은 겨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아내는 도망을 못 갔잖아. 적은 여인의 정조를 겁탈하려고 했으나 이제 최랑이 뭐라 그래? 최 씨가 날 죽여라고 하면서 죽였어. 그래서 죽었어.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 되게 화가 나야 돼. 사실 지금 야 지가 죽어야 돼. 지금 도망갈 때야? 근데 이제 한편 이생은 한편 들에 숨어서 이거는 얘들아 정말 주관적인 선생님의 해석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문제 풀면 안 돼. 한편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병화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아내의 집에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적일 뿐이었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며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완전 꿈 같았다. 너무 허무한 거지. 밤중이 되자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왔어요? 아내가 왔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이름 알고 있으나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부인 이제야 오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곧 사정을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해? 나 귀신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귀신이고 뭐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랑 귀신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서 두루두루 얘기를 잘 하고요. 라로 넘어갈게요.
어느덧 2서해가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째나 기약을 맺었습니다.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있으나 나는 사실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치?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내가 미련을 가진다면 저승의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 그냥 나는 이제 돌아가야 돼. 2사람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여인은 말했다. 잘 계세요. 안녕. 빠이. 하고 이생은 어떻게 해요? 유고를 거두어 부모님 옆에 제사 지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 같은 것도 다 유교적 가치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사 지내주고 여기서 찐사랑이 나오지. 어때? 얘도 병나서 죽었다. 선생님이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 나보다 하루만 더 살아. 알았지? 왜냐면 나 혼자 살기 싫으니까 먼저 죽으면 안 돼. 근데 하루만 더 살아야 돼. 알았지? 다른 할머니 만나면 어떡해. 나중에.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여기도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고요.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얘들아, 마지막 부분이 옛날 옛적에처럼 끝나죠. 설화적 특성을 가지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옆에 요 8개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얘들아, 여기까지 우리 앞에 도요새 안 했거든. 여기까지 문제 싹 요거 책 풀어와야 돼. 도요새는 혼자 손대소설이어서 읽을 수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 자세히 해설은 안 했는데 여기까지 이생규정전까지 본 책을 하고 그 다음에 4주차 과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합시다. 정과정 먼저 볼게요. 얘들아, 정과정은 엄청 잘 나와. 정과정이 갈래도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한데 일단 갈래부터 보면 정과정에 우리 갈래는 고려가요의 향각의 여요의 동그라미 쳐봐. 향각의 여요. 향각의 고려가요다라는 건데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향가를 했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한 향가 중에 뭐 했었냐면 19채 향가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19채 우리 뭐 창기파랑가라든가 제망매가 이런 19채 향가를 했는데 19채 향가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 낙구에 감탄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정과정을 보면 맨 마지막에 아소라는 감탄사가 있어. 근데 이거 세봐. 몇 줄이야 정과정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하지. 그러면 얘는 11번째 줄에 지금 감탄사가 있어. 그럼 이거 낙구의 감탄사야? 같은 거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향가라고 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하는 거야. 향가라고 하면 틀려. 알았지? 향가라고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격에 충신영분지사의 충 동그라미 치세요. 충신영분지사의 충 동그라미.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볼게요.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 충 동그라미. 그래서 형식면에서는 향가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내용면에서는 충의 원가와 통하고 감정이입 동그라미. 감정이 들어간 감정이입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선생님이랑 좀 볼게요. 내 님을 그리워 은인하니 내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의 내는 정서라는 화자는 정서라는 신하야. 충신. 정서라는 신하가 님은 고려의 의종, 고려의 왕을 그리워해서 울어요. 그러면 지금 화자의 감정은 어때? 슬픔인 거지. 화자가 울고 있어요. 근데 산의 접동새랑 얘들아 밑줄 좀 칠게요. 이스타요이다 밑줄 치세요. 이스타요이다 무슨 말이야? 나 접동새랑 비슷합니다. 누구랑? 접동새랑. 그러면 이 접동새랑 비슷한 거니까 이 접동새는 지금 뭐가 돼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 내
감정이 접동사에 들어간 거야.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래? 투영했구나. 내 감정을 접동사에 투영시켰구나. 요렇게 얘기도 해요. 아니시며 거칠은 달 아으 아니라니까 잘못됐다니까 아으 X 치세요. 후렴구 해석 안 할게. 잔월효성 형광펜 갈게요. 잔월효성 물어보는 문제가 많을 건데 잔월효성은 달이 여기서는 잔월효성 달인데 천지신명 약간 나 결백해를 주장하는 거지. 나 천지신명은 알고 있을 거야. 천지신명은 알고 있을 거야. 결백합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넋이라도에 쓸게요. 죽어서라도 나 죽어서라도 너랑 함께 며 예, 열, 예, 다 뭐라 그랬어? 지내다 살다. 그렇지. 지내다 살다. 나 죽어서라도 너랑 함께 지내고 싶어. 아으 X. 그 다음에 벽이더시니 뉘러시리이까 버린 사람, 나 버린 사람 누구입니까? 원망의 대상 나와있죠. 거기에 원망 동그라미 쳐봐. 얘들아 지금 얘가 유배 갔잖아. 유배 와서 원망을 하면서 난 결백해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중요해. 왕을 원망해 안 해? 왕 원망하면 왕이 다시 내가 이제 이 왕 개새끼야 네가 날 유배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왕이 이 편지를 보고 불러줘 안 불러줘? 절대 안 불러주지. 왕을 원망하는 건 아니야.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나를 모함한 신하들을 원망하는 거야. 왕에 대한 원망, 문제에서 잘 물어볼 거예요. 왕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를 버린 신하들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래서 나 너무 지금 잘못한 거 없어. 거기더시니 뉘러시리이까 과세모 허물세모 과세모 허물세모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린말이신겨 다른 사람들이 스르뿐겨 무린말이신겨 옆에 하나 쓸게요. 다른 이런 나쁜 놈들의 지금 뭐야 모함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얘네가 나 무린말이신겨 옆에 쓰세요. 못사람들이 참소하던 말들은 다 모함입니다. 스르뿐디어 아여 뭐야 슬픕니다. 나 슬퍼요. 니마 나마 니마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 니마 설마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설마 잊었습니까? 이거 원망이 엄청 심한 원망 아니야. 그냥 약간 속상함 투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원망 옆에 투정 정도. 제발 니마 나를 다시 사랑해 주세요. 나를 다시 불러주세요.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요거 우리 3단 구성으로 묶을게요. 얘들아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묶으세요. 1에서 4행 묶고요. 1에서 4행 묶고 5에서 10행 묶고 그 다음에 11행 묶어서 우리 3단 구성은 기, 서, 결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기, 서, 결 4줄 그 다음에 5에서 10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결론. 얘가 쫓겨나고 나서 20년의 유배 생활을 거치고 다시 등용됐어.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이런 많은 작품들을 썼겠어.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충이라는 뭐 유배라는 내용도 있지만 저거 갈래. 과도기적 작품.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갈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냥 나온다기보다 보통 뭐랑 많이 나오겠어? 맨 처음에 향가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정과정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들 나오거나 혹은 시조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 시대의 흐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과정을 배우는 이유예요.
그 다음 옆 페이지에 문제 5개 풀어볼게요. 정석가 갈게요. 정석가. 정석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역설적 상황. 역설적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한강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한강에 던져놓고 선생님 남편한테 저 동전 못 찾으면 나 500만 원 줘. 이제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떻게 해서든 찾겠지. 잠시물을 동원하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그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나 절대로 너랑 헤어지지 않을 거야를 이렇게 돌려 얘기를 하는 거야. 갈래는요.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 그 다음에 서정적, 민요적. 고려가요 특징 뭐라 그랬지? 3분. 그렇지. 3분 후, 9년째, 후련구. 그 다음에 갈래 보면요. 서정적, 민요적 동그라미 쳐봐. 민요적이라는 건 민요는 노래잖아. 그러니까 노래처럼 널리 불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평성대를 기원하고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볼게. 대부분의 고려가요가 이별이나 향락의 정서를 노래하는 데 반해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함. 영원한 사랑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하는 역설적 표현 동그라미. 특징. 그 다음에 반어적 시구 동그라미. 내용 좀 볼게. 딩아 돌하. 아라는 거는 부르는 거고요. 하 동그라미 치세요. 뭐뭐 하라고 부르는 건 이제 극존칭이야. 친애하고 존경하는 달림이 향금에 지금에 계십니다. 징이여 돌이여 딩님 돌림 지금 계십니다. 지금 계십니다. 선왕성대에 논의와지이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가 부분은요. 내용이 크게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 보통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발라드 같은 거 뭐 이제 너는 좋아하는 그런 뭐 오빠들 다 좋아하지? 이제 좋아하는 오빠들 노래 가사를 쭉 이렇게 한글로 쓰면 내용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옆에 뭐 라라라라든가 뭐 워우워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런 느낌이야. 앞에서 그냥 처음 추임새처럼 들어가는 태평성대를 희망. 그 다음 나부터 볼게요. 삭삭기 새모래. 삭삭기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는 별해 벼랑에 나난 X 치세요. 이 나난도 뭐 워우워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해석 없는 거. 그럼 여기서는 지금 보면 2번씩 말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삭삭기 새모래 구운 밤 닷대를 심겠습니다. 구운 밤 닷대를 심겠습니다. 그 밤 위에 싹이 나면 싹이 날 리가 있어 없어? 싹이 날 리가 없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역설적 상황이라는 건 구운 밤에서 싹이 돋아나면 너랑 헤어질게. 유덕하시님을 여위여지이다. 반어적 동그라미 별표 치세요. 유덕하시님을 여위여지이다. 얘 헤어진대 안 헤어진대? 안 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옥으로 다 넘어갈게요. 옥으로 연꽃을 만들겠습니다. 2번째, 옥으로 내가 연꽃을 만들 거야. 옥으로 연꽃을 만들 건데 그 연꽃을 바위에 접붙일 거야. 그럼 이 바위 위에서 삼동세모, 엄청 추운 삼동세모, 엄청 추운 겨울에 꽃이 피면 너랑 헤어질게. 헤어져 안 헤어져? 얘도 안 헤어져. 이거 약간 내용 무섭죠? 약간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 거야. 무쇠로 철릭을 말하나는 무쇠로 그 다음에 라 보면 무쇠로 철릭을 이렇게 바느질, 재단, 마름질해서 무쇠로 철옷을 마름질해서 철사로 주름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다 헐면 너랑 헤어질게. 그러면 내가 철로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이 다 헐면 너랑 헤어진대. 그 다음에 마 보면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철산에 산에 놓겠습니다. 그 소가 마보면 혈소가 철풀을 다 먹으면 너랑 헤어질게. 그럼 이것도 뭐야? 그러면 무소가 철풀을 다 먹으면 너랑 헤어질게. 지금 얘 다 뭐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안 헤어지고 싶으니까. 바에 별표 치세요. 바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서경교복 지난주에 한 내용이랑 연결.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에 쓸게요. 사랑이. 네. 구슬이라는 건 내 사랑이. 바위라는 건 장애물. 내 사랑이 장애물에 부딪힌들. 구슬이 바위에 뛴들, 귀인들, 믿음, 긴에다 쓸게요. 내 믿음인들. 그칠이 있까 무슨 법? 선의법. 내 믿음이 그치겠느냐? 그쵸 안 그쵸? 안 그쵸. 증은애를 천년을 곰 동그라미. 곰은 곱하기 2예요. 그치? 외롭게 내가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이 믿음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난다는 얘기지. 나는 계속 영원히 너를 사랑해 라는 거죠. 옆 페이지 좀 볼게요. 옆 페이지 보면 정석가의 역설적 상황의 표현 효과. 위에 옆 페이지 맨 위에 표 봐봐. 2연에서 뭐 나왔어? 구운밤 나왔지. 3연에서 옥연꽃, 4연에서 무쇠옷, 5연에서 무쇠소. 지금 다 뭐 하는 거야? 절대로 너랑 이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밑에 별표 하나 칩시다. 정석가에서 임의 의미,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신하나 백성이 임금에게 바치는 송축가 동그라미 별표, 송축가로 볼 수가 있고요. 연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정가 동그라미 별표, 사랑으로 볼 수 있다. 밑에 이것도 잘 나와. 나무토막으로 내가 닭을 깎아서 젓가락으로 집어 벽에 앉히면 이 새가 꼭 끼어도 말이 안 돼. 말 안 되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역설인데 어머님 얼굴을 밀어도 서쪽으로 가는 애처럼 늙으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안 늙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뭐 말하는 거야? 효지 지금 효. 역설적 상황을 통해 여기서는 효에 관한 얘기를